감각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개념 속의 용어에 대한 주석, 감각통학이란 감각통학의 어려움, 감각통학에 의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속에는 호경이나 결절 혹은 시야 결함과 같은 문제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배우는 것이 느리거나 행동의 결함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동들이 배우는 것이 느리고 행동이 서투는 것은 종종 뇌의 불충분한 감각통학이 원인이 되고, 감각통학의 문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명석한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부모님과 긍정적인 양육을 받는 아이들도 행동이 서툴 수 있으며, 감각통학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원인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각통학이란 용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감각통학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심장박동과 소화와 같이 우리에게 다행히 허락된 일과 같은 것이에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인지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감각통학의 장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아동을 관찰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한 문제를 잘 알아보지만 신경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아동의 내면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신이 신체와 마음의 모든 활동과 주관하는 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학습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고려해 본 적 없는 인간의 존재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당신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에요.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처럼 특별한 감각과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5가지 감각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이 자녀의 감각통화 처리에 대하여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학습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당신에게 소개할게요.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고, 많은 용어들이 오직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확실시되며 그러한 용어들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린 아동들이라고 말할 때 약 8세 혹은 9세 이하의 아동들을 일컫는 것임이에요. 신경계 신체 전반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세포에 결함된 내부 네트워크라고 해요. 두개골 안에서 빽빽히 찬 신경세포들은 두뇌라고 하고, 척수의 위와 아래로 뻗어진 신경세포들의 다발은 척수라고 불러요. 뇌와 척수를 합쳐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중추신경계의 바깥 세포들은 피부, 근육, 관절, 내부 장기와 신체 감각기관들의 전반에 분포해요. 신경 처리 과정은 질서 정연한 기능 내에서 신경계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에요. 기능은 수행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신경기능이란 신경계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뜻하며, 감각은 신경세포에서 활성화하거나 자극하면 신경처리를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해요. 당신의 눈앞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빛의 파동에 의해 자극을 받아 내 안의 감각처리 과정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소리의 진동, 피부의 접촉, 냄새, 근육의 활동과 중력의 당김은 감각들이 발생시키는 다른 에너지예요. 통학은 조직화의 한 형태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전체 속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조직화하거나 통합돼야만 해요. 무언가가 통합을 할 때 전체 단위로서 분포들이 함께 일해야 돼요. 우리는 감각들의 신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뇌에게 말해준다와 뇌는 신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와 같은 문장에 말해준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물리적이란 용어는 크기, 에너지, 공간과 시간과 같은 용어로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뜻해요. 중력, 거리, 형태, 빛, 진동, 움직임, 접촉은 물리적인 사고와 기억은 비록 뇌의 물리적인 활동에 의해 생성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이지 않아요. 물리적인 환경은 물건이 떨어지고 무거운 물건은 어렵게 움직이고, 두 개의 물건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여 날카로운 무언가에 잘리고, 우리가 밀거나 당기기 전에는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여 행동들이 매우 분명하게 기계적인 세계예요.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불변하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 주어지는 관계예요. 아동이 책을 읽을 때 책과 신체의 정신적인 관계는 둘 다 미루어져요.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중력의 당김에 대항하여 책을 들고 머리를 똑바로 유지하며 활자의 선에 따라
눈을 조절하고 하얀 바탕 위에 까만 글씨를 뇌 속에 기록하는 것에 관련돼요. 아동의 정신적인 상호작용은 이러한 마크들을 음절들, 단어들, 문장들로 변환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의미를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관련돼요. 세 번째, 감각통학에 대해서 감각통학은 감각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각들은 신체의 물리적 상태와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뇌 속에서 흘러가요. 온갖 움직임, 눈과 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비롯된 수많은 감각 정보들의 조각들은 뇌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신체 움직임과 중력의 담김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기를 가지게 돼요. 1-1 교통정리에서 교통결차간이 달리는 차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뇌는 위치를 정해주고 분류하며 감각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잘 조직화되거나 통합된 행동으로 감각들이 들어올 때 뇌는 그러한 감각들을 형태, 지각, 행동, 학습을 하기 위해 사용해요. 감각들의 흐름을 조직하지 못할 때 삶은 러시아어의 교통체증과 같아져요. 감각통합이란 뇌의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에요. 감각들에 의해 감지된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고 모든 정보들 가운데 구별에 의한 경험의 의미를 가져요. 목적적인 규범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행동이나 반응이고 학습된 배움과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잠재적 기초예요. 1-2 뇌의 지원본에서 감각통합은 가장 중요한 감각처리 과정 형태이며 당신의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먼저 소화돼야 해요. 당신은 감각들을 뇌에 의한 음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은 신체와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해요. 잘 조직화된 감각처리 과정 없이는 감각들이 소화되어 뇌에 영양분을 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감각들을 뇌를 위한 음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들은 신체와 마음들을 조절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요. 1-3 부분에서 전체로 만들기에서 감각통합은 모든 것을 함께 섞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며 당신의 눈, 코, 입, 손의 피부 그리고 손가락과 손, 팔, 입 안의 근육과 관절을 통하여 오렌지를 느껴요. 어떻게 한 개의 단순한 오렌지를 수많은 다른 오렌지들 사이에서 알아낼 수 있는지 당신은 아나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두 손과 10개의 손가락들을 함께 사용하여 이럴 수 있게 하나요? 오렌지에서 느낀 모든 감각들과 당신의 손가락에서 느낀 모든 감각들은 당신의 뇌 안의 한 장소에서 보이게 되고 이러한 통합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모양의 오렌지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사용하게 돼요. 1-4 감각들의 의미에서 감각들은 정기적인 자극들의 흐름이고 이러한 자극들은 그것들의 의미를 주기 위해 통합되어야 해요. 통합은 감각을 지각으로 변화시키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신체, 다른 사람들, 사물을 지각해요. 우리의 뇌가 감각 자극들의 의미 있는 형태와 관계로 통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렌지를 볼 때 뇌는 눈으로부터의 감각들을 통합하여 색과 모양으로 경험해요. 우리가 오렌지를 볼 때 뇌는 눈으로부터 감각들을 통합하여 색과 모양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오렌지를 만질 때 손가락과 손에서 느낀 감각들은 통합되어서 오렌지의 바깥의 까끌까끌함과 오렌지 속의 축축한 크기를 알 수 있게 돼요. 코에서의 감각 정보의 통합은 오렌지 냄새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5 삶 속에서의 감각통합에서 감각통합은 태아의 자궁에서 어머니의 신체 움직임을 뇌가 느낄 수 있게 시작돼요. 수많은 양의 감각통합은 기고 서기를 위해 일어나며 발달하고 그리고 이것은 생애 첫 해 동안에 일어나요. 아동기의 놀이는 아동이 시각 청각과 함께 중력과 신체의 감각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수많은 감각통합을 이끌어내며 눈과 목의 근육, 뇌 안에 있는 특별한 자기관으로부터 매우 복잡한 감각들이 요구돼요. 차분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계에 통합되고 있고 사람들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감각통합을 위한 기초 능력을 제공하고 감각통합의 발달에 놀라운 잠재력은 적은 반응을 통해 일어나요. 대부분의 아동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환경 내의 많은 것들과 상호작용하고 아동기의 동안 수많은 물리적인 도전을 받으며 신체와의 뇌가 적응함으로써 감각통합을 발달시켜요. 1-6 적은 반응은
감각 경험을 위한 목적적이고 무표 지향적인 반응이고, 아기가 딸랑이를 보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면 뻗는 것이 적응 반응이에요. 목적 없이 단순히 손을 흔드는 것이 적응 반응이 아니에요. 딸랑이가 너무 멀리 있을 때 기어서 그걸 잡으려고 신체가 인식할 때 더 복잡한 적응 반응이 일어나고, 적응 반응에서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학습하고 도전하는 것이 마스터하게 돼요. 동시에 전응 반응의 형성은 뇌 발달과 조직화에 도움을 줘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것이 단지 놀이라고 생각하고, 적응 반응의 시리즈로 구성된 놀이는 감각통학이 만들어내고, 감각통학이 발달함으로써 더욱 조직화되고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술까지 가능하게 돼요. 놀이를 통하여 기술을 발달시키며 조직하려 학습하는 아동은 학업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삶에서 받은 도전들은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강화통화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느낄 때 어머니의 신체 움직임을 내가 느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모든 아동들은 환경의 많은 것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감각통학이 발달된다고 해요. 1-7 감각처리 기계에서 아동이 약 7세가 되기 전에 뇌는 중요한 감각처리 기계라고 해요. 어떤 것을 느끼며 감각들로부터 직접적인 의미를 얻는 것을 뜻해요. 어린 아동은 물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고나 개념을 갖지 못하고 주로 신체를 움직이며 그것과 관련된 감각들을 느낄 뿐이에요. 그 아동의 적응 반응은 정신적인 것보다 운동적이거나 근육적이에요. 7세까지는 감각 온도를 발달 시기라고 불리며, 아동이 성장하면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반응으로 감각 운동적인 활동들을 매체해요. 정신적이며 사회적 기능을 가진 감각 온도 처리의 기초적인 위에 세워져요. 감각통학은 더욱 복잡한 감각통학 위에 기초로 움직이고 말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 발생하고, 이것은 훌륭한 행동과 쓰기 읽기를 위해 필요해요. 만약 감각 온도 처리가 생애 첫 7세 동안 잘 조직화된다면 그 아동은 훗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단축할 것이에요. 감각통학은 움직이고 말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 발달하며 행동과 쓰기 읽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요. 1-8 즐겁게 하기에서 뇌의 감각통화 능력은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상응할 때 아동의 반응은 효율적이면 창조적이고 만족할 것이에요. 아동이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도전적 경험을 할 때 재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재미란 감각통학을 지속하기 위해 아동에게 필요한 의미예요. 그것은 감각을 조직하기 위해 놀라운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며,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성숙된 적응 반응과 함께 그러한 감각들에 대한 반응이 더 충만함을 제공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뇌의 조직화를 돕는 감각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들이 왜 들어올리고 흔들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되며, 놀이터에서 놀고 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돼요. 재미란 감각통학에 대한 아동의 단어이다라고 해요. 네 번째, 감각통학의 어려움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감각을 완벽하게 조직해야 할 수 없어요. 행복, 생사, 잘 협응된 사람들은 더 완벽에 가깝게 감각통학을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감각통학을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단지 평균 정도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감각통학을 잘하지 못한다면 삶의 많은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움을 있을 것이고, 성취감과 만족감도 덜 할 것이에요. 감각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의 약 5%에서 15%의 아동에서 학습이 느리거나 행동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감각통학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감각통학이 불충분한 아동들을 다분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며 종종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감각통학 장애를 갖고 그 외의 아동들은 다른 의학적 혹은 교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감각통학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2-1 평가에서 현재 뇌의 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감각통학 장애는 일반적인 의학적 문제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아동을 관찰하고 자연스러운 놀이와 행동,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본 후에야 아동 뇌의 기능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아동을 전통적인 의학적 절차로 평가한 내과 의사들은 그러한 측정을 통해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며, 아동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부모님이 제안함으로써 재측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종종 아동이 학교에서 다니기 전까지, 그리고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우는데 문제를 갖기 전까지 잘 따지 못해요.
만약 부모님들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매우 직관적이라면 아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에요. 대개 무엇이 문제인지도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에요. 만약 잘못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 혹은 왜 아이가 이렇게 쉽게 우는 거지? 혹은 저 아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감각통화 이론과 치료를 훈련받은 치료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도움을 줘요. 이다시 몇몇 조기 증상들에서 감각통화 문제를 갖는 어떤 유아들은 같은 영역의 다른 아이에 비하여 뒤집기, 기기, 앉기 혹은 서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훗날에는 신발끈 묶거나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울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불충분한 감각통학을 갖는 또 다른 유아들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야 문제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쉽게 혹은 훌륭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달릴 때는 어색할 것이에요. 움직임이 서투르며 자주 넘어지거나 실수할 거지만 서투르다고 해서 모두 불충분한 감각통학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운동신경이나 근육이 잘 단통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으며 강야통화 장애를 갖는 아동들은 신경과 근육이 일을 잘하거나 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통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취약 전에 감각통화 장애를 갖는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놀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눈, 귀, 손과 신체적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나 적은 반응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에요. 당신의 아동이 미세한 것을 놓치거나 다른 아이들이 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노이과 선택을 잘하지 못하며 많은 도전을 주는 장난감도 그렇고 더 자주 다치고 물건을 부술 것이에요.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이며 뇌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초기 단서가 돼요. 어떤 아동들은 잘 듣지 못하지만 청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귀로 단어를 듣지만 뇌로 가는 길에서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단어를 직접 말할 수 없고 손과 눈에서 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면 아동은 줄을 따라 색칠하고 퍼즐을 맞추고 가위로 정확하게 자르거나 주장의 종이를 풀로 붙일 수 없어요. 일반적인 작은 책상의 아동은 다른 또래에 비하여 더 부족하게 여기며 아동에게 책상은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곳이 돼요. 성인은 단지 아동이 흥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동은 의미와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응과 감각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아동들은 피부에서 오는 감각을 조직화하지 못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닿거나 떨어져 서 있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고 오는 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수많은 아동들이 불충분한 감각 통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빛이나 소음은 아동에게 짜증을 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며 만약 가까이에서 관찰한다면 당신은 아동의 얼굴에서 짜증을 알아차릴 것이에요. 다섯 번째, 감각통학의 이해에서는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감각 만들기를 위해 감각 정보가 얼마나 의존할지 생각해보고 다섯, 창고에서 불이 꺼지고 수많은 다른 사물과 재료 사이에서 왼쪽에 있는 박스를 찾는다고 생각해보며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며 머리 위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청력과 시력의 사용 없이 장소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각과 신체 자세를 지각하는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큰 알람 소리와 예상치 못한 물의 자극이 당신이 경험했던 다른 감각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감각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래 의존하였던 감각 대신 또 다른 감각에 의존하게 될 것이에요. 낯선 창고에 있다면 생각할 때 침착하고 조직화되며 일상적인 삶에서 당신의 행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측 가능한 감각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2-3 학교에서의 문제 때때로 아동은 집에서는 잘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다가도 학교에서 학습을 매우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읽기, 쓰기, 수학이 기초라고 종종 말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오직 감각통역의 기초 위에서만 발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각통역의 문제는 어린 아동기에만 작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매우 큰 핸디캡이 될 것이에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어린 아동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학령기의 아동에게 기대해요. 아동은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동급생과 어울리고 선생님을 잘 따라야 해요. 내가 잘 조직화되지 않는 아동은 친구들을 사귀고 유지하는 것에 문제를 가져요.
학교는 아동에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동급생과 똑같은 과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며 감각통합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학교에서 무기력해지며 흥분하게 돼요. 학교에서는 아동이 해야 할 소과제들이 매우 많아요. 감각통합이 잘 되지 않으면 신발끈을 묶고 가위를 치고 점프심을 부러뜨리지 않고 한 개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를 변경하고 등급기를 면접 표시를 인지하는 것 등을 학습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해요. 아동은 더 좋은 감각 운동 능력을 갖춤으로써 운동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가질 것이며 아동은 선생님과 홀로 있을 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찬 교실에서 더 집중을 잘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단순한 어떤 것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에요. 한 가지 지시보다 기억하기 더 어려운 책들을 치우고 연필도 치워라 와 같이 한 번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교실에서 아동은 외부의 소리, 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에 의한 혼란 등에 의하여 쉽게 방해받을 것이에요. 아동의 뇌는 과도하게 자극받으며 어떤 날 활동에 반응해요. 과잉 행동 아동은 어떤 목적이 없는데도 교실의 모든 장소를 뛰어다닌다. 그것은 아동의 뇌가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행동은 조직화되지 못한 감각들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이며 아동은 내가 집중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약 아동이 줄을 서 있고 누군가가 실수로 부딪혔다면 아동은 화를 내거나 때릴 것이에요. 아동에게는 참을 수 없는 감각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지만 화가 나거나 때리는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아요. 아동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조제되고 의식적인 뇌의 처리 과정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스스로 조절해 보거나 더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사탕이나 금별과 같은 보상과 체벌은 뇌가 감각들을 더 쉽게 조직화하도록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종종 아동의 문제가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지 못하기 때문에 악화된다고 여겨요. 이러한 경연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아동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동은 그가 항상 해오던 받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실한 부모의 지지가 없다면 특히 다른 아동들은 자신이 어떻다고 말해줄 때 아동이 자신이 멍청하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며 성장해요. 아동에게 멍청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로 설명해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말과 생각은 뇌로 조작하지 못해요. 그러나 감각과 적응 반응은 아동을 도와주며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각통합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매우 괴로운 일이며 감각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동들은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아동에게도 한순간 혹은 다른 때에 몇 가지 작은 문제를 보여요. 아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자주 문제가 발생할 때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만약 부모가 느끼기에 아동이 감각통합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감각통합 이론과 치료에 대해 훈련받은 치료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치료의 도움과 부모의 이해와 지지는 아동이 적절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인간관계를 즐기며 사회에 공헌하며 심지어 어떤 기술과 기능을 통하여 늘 도전적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알고 지내는 모든 성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약간의 배움과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의 감각통합이 완벽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읽기, 쓰기 등 활동들은 감각통합의 튼튼한 토대 위에 발달하는 매우 복잡한 처리 과정이다. 감각통합의 어려움을 갖는 모든 아동은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고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